자, 반갑습니다. 오늘 175차 기술독립군 웨비나입니다.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 발효 이후의 경영전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정건채 대표님이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법적으로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핫 이슈가 된 부분이에요. 자, 우리 정건채 대표님께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중한 시간 내주시고 이런 발표할 수 있도록 해주신 정부총장님께 감사드리고 근래에 법이 이제 새롭게 발효되는 그 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우리 멤버들이 보통 한 5인 이상 아니면 50인 미만 또는 뭐 500명 이상인 기업들이 다수의 부분들이 계시겠지만 이제는 5인 이상까지도 이 법이 적용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인 상식 수준으로 다 알아야 될 내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많습니다만은 영화 보듯이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부분만 포인트만 지적해서 40분 내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그 사고가 났을 때 대응하고 누가 책임을 지느냐 그리고 그 뒤에 발생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대해서 그걸 법으로 강제로 정해진 내용이 되겠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말씀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ASP라고 하는 것은 여기 앞에 말씀 나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Advanced Employee Safety Planning 하는 약자로서 그것을 도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는 중대재해 처벌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은 CEO가 진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CEO가 모든 일을 다 신이 아닌 이상 다 책임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안전한 보험을 먼저 들고 그 다음에 경영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 대해서 이제 전략적으로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중대재해처벌 발효 이후 CEO에 대한 경영 인식을 이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적응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중대재해 사고 백서 이런 내용 사례와 기업 위험의 관리 전략 그다음에 중대재해 시대 경영 전략 ESG 경영 전략까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ESG만 같이 한다고 될 것이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부터 시작해서 포괄적인 내용을 다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C3 멤버 회원사 여러분들에게 한번 스타트하는 차원에서 적용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대재해처벌 준수를 위한 조직문화 구축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에 대한 존중이나 안전에 대한 그 규증성 그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가치를 그렇게 부여해서 이제 소위 이제 ISO 45001이라는 그런 인증이 있습니다. 그런 인증까지 다 취득이 돼서 우리 C3 회원 멤버들은 모두 공인된 안전을 보장하는 그러한 멤버들로 기업으로 경영하셨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합니다. 지금은 이제 그 로봇이 사람을 찌르는 세상이 되기 때문에 누구도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C3 멤버가 2024년 2월 14일 기준으로 했을 때 829명에 대한 멤버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들이 이제 참여하신 부분들이 AI라든지 ICT라든지 로봇이 다양한 그 업종들이 지금 같이 멤버로 구성이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검토를 해볼 시간이 이제 임박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물론 뭐 법안을 다 정해서 통과됐지만 통과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좀 천천히 했으면 좋겠는데 날짜는 임박해지고 바로 또 적용하다 보니까 50 미만 사업장들은 좀 연계달라 이렇게 주장했지만 그것이 통과되지 못했고 그대로 이제 진행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2024년 1월 27일부터는 모두 5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가 다 이제 적용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5인 이상에 대한 카페도 이제 적용을 받게 되었고, 그 다음에 또 연기는 불가능했다는 사실을 앞에 언급해 드렸지만은 부산시를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그 현장에 가서 검토를 해보니까 약 150건 정도의 그 불안전 요인이 발견이 돼가지고 그걸 이제 조치를 해야 된다. 조치하지 않으면 법적인 제재를 받는다. 이런 것이 이제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중대사고 대책에 대한 처벌 1호로 이제 발견된 이유가 뭐냐면 이거 첨부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을 제가 열면 되나?
그냥 말로 하고 진행을 하세요. 네. 이게 뜨나요? 안 떠요. 안 뜹니까? 음. 그러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보이는 거죠? 예, 화면 크게 하시고. 네. 이거는 이제 그 건설 현장에서 발을 갖다가 하나 아, 설치하고 있다가 그걸 제거시킴으로써 이제 연쇄된 사고가 일어남으로써 바가 떨어지고 사람이 떨어지고 목숨을 잃는 사례가 돼가지고 이 사건을 보니까 한 한 번 사고도 한 번 났었고 또 그 법을 지키지 않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재처벌을 받아야만 된다라는 사례로 이제 찍힌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나중에 첨부로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이런 안전법규에 대해서 강화된 것이 2021년도에 제정이 되고 그것이 시행한다 하더라도 시행 전과 시행 후에는 달라진 부분이 2.4%밖에 그 준수된 비율이 올라가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법에 대한 준수율이 너무 약하다. 그다음에 안전모를 쓰지 않는 부분도 보니까는 전체 79.6%가 그 단속을 그 룰을 지키지 않았다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법을 만들어서도 지키지 않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법을 이행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누구라도 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 강제로 이제 만들어오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법규를 이제 말대로 이제 지켜야 되는 그 시점이 되었고, 그다음에 중대재해 사고에 대한 사망자 수도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0.41 정도가 됩니다. 0.41 여기. 근데 평균은 0.29이기 때문에 평균 OECD 평균의 2배가 정도 되는 대로 높은 상황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많은 그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겠다. 이것도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선거 용지를 갖다가 이제 부정으로 해서 이제 막 그 행위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법으로 정해져 있고 하지 못하게 돼 있지만 이렇게 행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동하는 부분은 결국은 사람의 인식이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CEO에 대한 인식이 CEO부터 인식을 새롭게 해서 그 새롭게 법이 바뀌었다 그러면 바뀐 부분을 적용해서 바꿀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행위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이미 이제 빈번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이양되면 되지 않겠다 하면서 그냥 그런 부분을 중대재해처벌법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을 어떻게 기획을 해서 실행할 것인지 하는 부분을 이제 지키는 행위가 이제 매우 중요하다.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대재해처벌 이후로는 이제 인지도로 봐서는 49.4%, 준수율로는 35.1%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영자에 대한 인식 정도는 절반 미만이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 모두가 다 이제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CEO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경영자에 대한 책임이 1년 이상 지키지 않으면 1년 이상 징역,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재해는 사고는 언제 어디서든지 발생할지 모른다라는 것을 인정해 놓고 이제 이행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고 중대재해처벌법에 판결되는 것은 얼마나 대비했느냐 대비하지 않으면 그것은 반드시 처벌받게 돼 있다. 그리고 사전 사후 준비는 전 세계나 필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잘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너무 어렵고 스타트 되기가 너무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되기 때문에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으로서는 어떻게 될 수 있는지 그 긴급 사항으로는 보통 에, 출퇴근할 때 이런 데까지 다 포함이 돼 가지고 사고 나는 부분까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CEO가 다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느냐는 부분에 대안을 이제 가져야 된다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상의 출퇴근 재인정 기준이라든지 사고의 정도라든지 그다음에 사고를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감염 코로나 있는 내용까지 다 산재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경영의 리스크와 직결된 부분을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전략이 이제 위험 평가, 위기 관리, 지속적인 개선 이런 관리로 해서 이제 ISO 인증을 또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우리로서는 CEO가 대응할 때
처벌 규정 의무사항으로서는 가장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예산을 배정해야 돼요. 예산. 그래서 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구조를 보게 되면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이 되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생산, 제조, 판매, 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사의 결함, 그로 인한 이용자, 그 밖의 사람에 대한 안전, 인증에 대한 조치를 다 해야 되는데 재예방에 위해 필요한 인력을 보강해야 되고 예산을 보장해야 되고 그다음에 점검 활동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 돼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지배 운영 관리, 이게 ISO 운영에 관련된 사항으로 예산까지 배정이 다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한 예산 배정을 위한 ISO 인증 작업이라든지 또 이걸 대비하기 위한 보험을 가입한다든지 또 이걸 위한 그 외부로부터 검사를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 내용을 이제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그 중에 보험을 가입한다든지 진단 반성을 한다. 그러면 이제 양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감경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을 이제 새롭게 어떻게 경영할 수 있는지 전략을 세워야 되겠다. 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여기 이제 ASP로서 상담과 심사, 문서 작성, 현장 검사, 그다음에 대책, 인증 이런 절차로 해서 이제 ISO 45001을 받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 그 기업에서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을 받은 다음에 신청에 연관된 내용에 대해서는 에, 법인의 기초 정보라든지 주식 가치 이런 내용들에 대한 법인에 대한 재무 상태를 검사하고 그다음에 기업에 대한 그 기업의 리스크를 산출을 해서 미달된 부분은 보험으로서 가입하는 그래서 완벽하게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데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우리 C3에서도 발표했을 때 내용 중에 한 일부분인데 우리 C3 멤버 중에서 이제 스마트 ILS라는 하는 그 기법을 가지고 소개한 바가 있어서 여기 참여하신 분들이 다 계신데 여러분들이 우리 이 기술들이 CEO 리스크 방지 내용으로 연계시키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소개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C3에서도 고객층이 보면 다양한 분들이 계신데 1차 때 발표하셨던 분이 이제 김주원 대표이사님, 그다음에 안경희 박사님 이런 분들이 쭉 발표했던 멤버들이 지금까지 175차까지 와 있는데 여기 관련된 보신 분들이 이제 CEO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거에 연관돼서는 중대재해방지처벌에 대한 전략으로서 제가 세운 것으로서는 긍정적인 리스크 대응 그래서 ESG 경영으로서 에, 삼성생명에 대한 그 보험 전문가가 있는데 그 베테랑과 같이 이제 저 연속돼서 리스크 대응할 수 있는 컨설팅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또 ISO 45000에 대한 인증을 가능할 수 있도록 이제 에, 지원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인증이나 또한 경영에 대한 그 자본 유치, 투자 유치, 그다음에 정부 지원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투자 컨설팅을 받기 위해서는 제이시 컨설팅 이런 분과 같이 해서 3개월 방향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컨설팅으로 서비스를 하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이제 코퍼레이트 솔루션 어드바이서라고 하는 이경재 그 전문 컨설턴트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다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과 같이 제 전속된 멤버로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그 보험과 기업 재무 컨설팅, 기업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와 필요하신 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이분이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을 지원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010-5600-0450으로 이경재 전문 명예님한테 연락을 하거나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여러분들한테 컨설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내용으로서 자꾸 중소기업들한테 힘들고 식당 카페도 어렵다라고 하지만 이 부분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제 ESG 경영으로 개념을 바꿔서 우리도 이제 비록 카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ESG 경영도 같이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전문적인 그 직업 의식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CEO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50인 미만에 대한 중대재해 발생 경우도 마찬가지고 부산에서도 이제 근로자가 이제 끼임을 사업을 하다가 그 기계에 끼어가지고 사망하게 된 경우인데 이것도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이 발효된 지 최초로
또 발생된 2월 1일 날 발생된 보름 만에 발생된 첫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영자에 대한 업무 담당자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나 했는데 의무 주체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 담당자에게만 위임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대표가 총괄한 책임자 그 책임을 지게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업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해도 경영 책임자 무조건 처벌되나요? 했을 때 경영 책임자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호 확보를 이행했다면 처벌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이행됐다는 어떤 근거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오해와 진실 속에서는 사업을 발주하는 사람으로서 하청업체가 사고 나도 거기에 책임을 지나야 했을 때 그것은 원청 책임자도 책임을 진다. 그런 부분이 되겠고 사업주나 경영자의 의무를 다하였어도 근로자 실수가 있고 안전수칙을 위반해서 형사처벌을 받나 했는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경영처의 의무를 다했다면 처벌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담당자나 근로자 실수가 되었어도 이에서 사고가 나면은 경영자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법규를 준수하는 문화를 구축해야 되고 의사소통이나 새로운 시스템도 도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지향하는 산업안전 대진단 실시하는 것에 대한 이런 홍보가 많이 나와 있는데 이와 연관돼서 정부 지원으로 각 사업장에 컨설팅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 지원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또 스스로 우리 기업이 얼마나 더 수준이 되는지를 평가하는 이 지원 사업 가능 신청 이 링크가 있습니다. 이게 링크하게 되면 이제 여기서 이제 안전 체계를 진단해 보세요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제 자기 진단을 바로 해버리면 여기서 이제 자기는 이제 제조업이다. 그다음에 이제 50 미만이다. 이렇게 점검을 해서 하게 되면 이제 평가에 대한 자기 기준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뭐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작업 시에 뭐 안전점검 회의를 했느냐 제대로 실시하고 있는다. 그러면 그렇다. 그다음에 안전 보건 교육을 충분히 실시하고 있다. 그거 그럼 지금 안 보통이다. 보여요. 지금 그 지금 발표하시는 저 읽는 이 부분이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까?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 이거 제가 넘겨서 이것도 안 보이겠네 그럼. 지금 그 오지은 변호사 그 나오는 그 부분 화면이 좀 떠 있어요. 그 부분 지우시면서 다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이거 이 앞부분에 있어서는 음, 여기 링크를 보시고 링크하면 자기 평가가 되고 그다음에 관심 있으신 분에 대해서는 마침 4월 14일 날 하얏트 호텔에서 이런 강의가 있습니다. 저한테 신청해 주시면 강의에 신청을 해가지고 이 이경재 명인이나 저한테 신청하시면 여기 참석하셔서 식사하시면서 이거에 관련된 도움 자료를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CO에 관련된 그 관련 법규가 있는데 한 8가지가 되네요. 그래서 그중에 이제 한 가지 중대재해처벌법이 되겠고 이와 같이 8가지에 대한 법규를 다 적용하게 되면 지금 CO 경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관리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 산업안전보건이라든지 중대재해처벌이라든지 위험물 안전관리, 소방 설치, 그다음에 전기 안전관리 여기까지는 지금까지 쭉 익숙하게 되어 있지만 또 외국인 근로자들도 있어서 여기 고용법, 그다음에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 환경법 이런 것들이 연관돼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을 다 ESG 경영과 관련돼 가지고 CEO 되시는 분들은 다 고려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우리 C3 우리 멤버들과 함께 어, 하나의 팀을 만들어서 이런 거에 대한 TFT로 운영해서 경영 컨설팅을 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ESG 경영에서도 보면은 이제 E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런 걸로 다 이제 알게 되시겠지만은 특히 연관된 것 중에서 처벌법에 관련돼서 연관된 것은 이제 환경 오염에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인권에 대한 노동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투명에 대한 반부패. 그래서 재해 관련된 것은 우리 재특별법 처벌법에 관련된 것은 인권 노동에 관련된 부분이 있지만은 이것만 국한하지 말고 환경, 사회, 지배구조 모든 환경 속에서 적합한 우리 C3 멤버들에 대한 그 경영 시스템들이 ESG 경영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코어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저에게 기업 명칭하고 사업 분야의 기술이나 상품이나 시장, 안전, 환경 쪽에 관심 있는 부분을 표시하고 상담할 수 있는 부분을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상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일정을 잡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ESG 시대 경영 지원 사업이나 이익 보증 제품 설계, 그다음에 안전 환경 생산 공정 개선 프로그램에 대해서 ASP 컨설팅을 같이 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같이 제안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제안을 드립니다. 같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항목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법규, 품질, 고객 요구, 서비스, 그다음에 이제 과제 도출로서는 보엠 검토라든지 환경, 안전, 아리백, 그다음에 과제 달성으로 상품기계, 기본 설계, 상세 설계, 그다음에 양산 설계, 과제 인정으로는 ISO, ESG, SDG 이런 관련돼 가지고 이제 같이 연계돼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었고요. 우리 C3 관련된 업종들이 CEO 안전 컨설팅을 제가 해드리고자 하니까 여러분들이 연락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세미나를 듣고 또 그런 그 컨설팅 과정을 통해서 지금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발효된 이후로 안전하게 경영할 수 있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품을 수익성을 갖출 수 있는 설계하는 기법, 그래서 APCP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수익을 보장하는 설계 기술, 그다음에 판매 마케팅, APMP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APCP가 있고 ASP가 있고 APMP, APDP, APQP, APSP 이런 항목들이 쭉 있는데 이런 부분과 연관돼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펀딩, 그다음에 ISO 인증, 그다음에 APMP, APDP, APQP, APSP에서 같이 우리에 속해 있는 모든 분들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하여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EO 경영으로서는 이제 사전 시장 선전 마케팅으로는 APQP에서 이제 품질 보증이 먼저 되어야 되는데 제품을 다 만들고 완성됐기 때문에 수출을 하자 했을 때 보면은 항상 이런 부분이 맥혀가지고 진행을 못한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스스로 품질 보증할 수 있는 체계를 좀 확보해야 되고 그다음에 안전 보증할 수 있는 ASP에 대한 시스템이 보장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APCP가 돼야 되고 그렇게 된 다음에야 이제 해외로 수출하거나 마케팅을 할 때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네 가지를 사전에 염두에 두고 제품을 개발하고 경영하시는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부분에서 시간을 많이 소모했고 그다음에 또 급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그냥 그 요점이 좀 지나치면서 온 부분도 있는데 여기까지 해서 이제 말씀을 마치는 걸로 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관련돼서 ASB 관련하여 컨설팅에 대한 정부 수요 컨설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정부 과제로서 그 ASP에 관련돼 가지고 한 600억 정도가 예산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노무사 되시는 분하고 같이 협조해서 현장에 컨설팅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ISO 인증도 받아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ISO 인증도 내부 인증, 외부 인증에서 인증서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재해에 대한 리스크 방지에 대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경재 명의님을 통해서 그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1인당 한 10,000원이나 20,000원 정도만 부담해도 되는 아주 경쟁력 있는 보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면 모든 부분을 갖다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인들 되시는 분들도 그런 가입을 하게 되면 매우 유익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질문 있으시면 우선 채팅방 올려주시면 제가 채팅방 먼저 얘기하고요. 질문에 대한 부분을
하시면 손을 들든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김수훈 대표님 네, 얘기 나오셨네요. 자, 여기가 볼까요? 산안공의 50인 이하 사업장 스마트 안전 장비 회사 20여 밀폐공에 해당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영업하시는 분들 직접 공부할 수 있는 채널이 있으면 공유하고 싶습니다. 이 같이 협업 요청이 들어왔어요. 우리 김수훈 대표님. 이쪽에 밀폐 공간 이쪽에 있어서는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에요. 자, 또, 아, 예, 반갑습니다. 네, 함께 하시죠. 네. 김수훈 대표님, 김수훈 대표님 한번 말씀 한번 해보세요. 얼굴 한번 봅시다. 제가 오늘 느낀 부분을 좀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은, 김순 대표님, 자, 차 안에 움직이는데 우선 인사 한번 얘기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소개 좀. 예, 안녕하십니까. SAM의 김수훈입니다. 제가 11시 결혼식이 있어 지금 이동 중이라 예, 모바일로 보고 있고요. 작년부터 수만자 안전관리공단에서 그 제품을 이제 50 이하 사업장한테 정부 지원이 80%를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맞습니다. 예. 경우는 좀 이제 중간에 영업하시는 분들이 좀 약간 많아서 좀 이게 좀 제대로 효과가 안 난 것 같은데 그래서 올해는 엄청 강화가 됐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그거를 저희도 이제 뭐 그분들 부분들 도움 받기보다는 실제 필요하신 분들한테 다이렉트로 붙어서 하면은 뭐 효율적이 될 수도 있고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채널이나 있으면 좀 공유를 좀 하고 싶어서 문자를 드리게 됐습니다. 예, 네, 그래요. 저에게 연락을 좀 주십시오. 제가 여기서 전화번호를 받거나 하는 것은 지금,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네, 양영진 대표님 사전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 가상 실험이 필요한데 가상 실험을 하시는지 어떻게 사전 검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예, 사전 검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실험 장비라든지 그런 것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미리 이제 평가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하고 그 자체가 이제 사전 검증하는 행위로 이제 저는 표현했습니다. 음, 근데 이제 그걸 위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실험 데이터라든지 검증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양현진 의원님께서 하시는 그 가상 시스템 같은 걸 연계해 가지고 그걸 신뢰성 있게 제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연계할 수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한번 뵙고자 했었지만 시간을 그 정확히 맞추지 못해 가지고 뵙지 못했는데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기회가 되면 또 만나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좀 하나 손 들어주시면 제가 예, 우리 김인식 고문님. 네. 네, 조금 전에 이 보험료가 이 종업원 1인당 1, 2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연간 그렇단 얘기인가요? 두 번째는 아니요, 아, 개인입니다. 저기 아유 죄송합니다. 저 월간 월간. 예, 예, 월간 그 정도인데 사실적으로는 한 4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아마 4만 원 내지 5만 원 정도. 그러면은 세금 제외하고 못 빠지고 해서 그런 혜택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만 원 내지 2만 원 정도 부담하는 꼴이 된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고 그런 컨셉으로 접근하면 모든 걱정은 다 일단은 해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종업원 한 명당 만 원을 부담을 한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CEO가 방금 예를 들어서 100명이다. 그럼 100명이면 100만 원 정도를 매달 내게 되면 비용이 크다면 그 사업 현장 위험화가 있는 부분을 우선으로 해서 10명만 넣어서 한 10만 원 정도만 부매가 되면 일단은 해지가 되니까 그리고 그런 노력을 했기 때문에 사고가 나더라도 그런 걸 근거를 제시하게 되면 아 그럼 다음부터 주의하세요 이렇게 되는 건데 안 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징역 저기 처벌받기 때문에 경영의 애로사항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지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제가 좀 디테일하게 묻는 것은 방금 네. 1, 2만 원입니까? 라고 했더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5만 원 정도 합니다. 했다가 또 1만 만 원이라고 하니까 제가 좀 상당히 헷갈려서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에 대한 나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이걸 다 따져봐야 됩니다. 획일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그러면은 부분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만 원이다, 2만 원이다, 4만 원이다, 5만 원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임의의 수를 부른 거죠. 그거는 이제 자세한 내용은 우리 이경재 명의님하고 상담하면 자세하게 말씀을 정확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연락을 예, ISO 이경진 네네. ISO 45001을 우리가
컨설팅에서 받는 데까지 총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그거는 그 한 300만 원 정도 들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인증관에다가 요청을 해서 그 금액을 받습니다. 저희가 요청을 받으면 그걸 거기다 납부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제 인원이라든지 그걸 파악해서 제안을 써서 올려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알겠습니다. 업체들을 저한테 감사합니다. 소개시켜 주면 제가 이제 그걸 써서 올리면 그 견적이 나오면 그걸 그때 이제 대략적으로 그 정도 됩니다. 네, 저도 45,001 선임심사원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함께 김재우 그리고 저기 사무총장님 나중에 회사 질문하세요. 브로셔 올려주시고요. 예, 이 발표 내용 중에 여러 가지 이 세일즈 하는 것도 막 들어있어서 이게 보험 얘기도 좀 약간 좀 혼선이 있을 거예요. 그 작업장에서 사업장에서 보통 드는 비용이 아마 인당 그 1, 2만 원에서 그냥 간단한 상해 사고보험 드는데 아마 그걸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아, 여러 그런 건 가지 아니고요. 상해는 예, 저는 이제 여기는 이제 삼성생명이기 때문에 예, 생명이시고 이제 상해보험은 이런 그 현대 화재보험, 삼성 예. 화재보험 이런 쪽으로 된 데는 상해보험이라 차별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연간 인원은 10,000원만 내 가지고 모든 걸 다 하지만 그거는 보상받을 때 우연성이나 실수가 있으면 안 되고 자기 실수가 없이 그 자연재해를 받았다 하는 경우에만 받는 혜택이기 때문에 그건 받는 범위가 매우 좁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말씀할 때 좀 기준, 보험들이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기준 좀 알려주시고 하면은 더 판단하기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려 본 거예요. 네, 네. 네네, 그렇게 해서 회장님 찾아뵙겠습니다. 자, 우리 김재우 사무총장님 얘기 한번 하세요. 예, 그 귀한 그 강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여러 우리 대표님들이 너무 잘 아시겠지만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한 문제는 기업에 너무 중요하고 국가에도 너무 중요한 건데 그런 일을 또 하시니까 너무 좋네요. 지금 네. 그 관련 업을 하시고 또 홍보하시는 업체가 많은데 우리 대표님 업체에 우리 기술독립금 멤버십이 했을 때 어떤 차별성이 있을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기술 독립기능이 어떤 모양으로 협력하면 좋을지. 네. 기술국립군이 한 870분 정도 되는데 이 분들과 함께 연계해서 정부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있으면 프로젝트 컨설팅을 같이 협업해서 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와 연관돼 가지고 저와 같은 패턴으로 일을 하시고자 원하면은 같이 동업해서 해도 될 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기술논문군에 가입하신 분들에 대한 하나의 인센티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세미나 내용도 이렇게 편하시게 저희 기술 독립군 멤버십이 비즈니스로 서로 나누는 거니까 잘 네, 공개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자, 제가 이제 그러면 저 질문 나오게 코멘트 하나 해드릴게요. 지금 우리 정권채 대표님이 삼성생명이고 뭐 이렇게 묶어가지고 한다는 게 아직은 좀 약한 나름대로 연결고리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직 좀 브랜드가 좀 굉장히 약하다. 이렇게 접근하기에는. 제가 지금 제안을 받은 게 세계적인 그 인증기관인 로이드 인증원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ESG와 관련한 부분 쪽에 인증 검증 교육 부분에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이런 부분을 좀 하고 있는데 내가 그래서 인증 검증 교육만 해가지고 뭐 하냐고 맨날 구름 잡는 얘기 중요하다는 얘기 필요성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ESG를 달성할 수 있는 솔루션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솔루션을 제가 얘기를 했더니만 아이고 빨리 만납시다. 그래서 제가 3월 6일 날 만나거든요. 뭔가 이런 브랜드가 만나고 구체적인 나름대로 솔루션이 손에 좀 잡히는 이런 부분이 좀 잡혀져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그럼 같아요. 그런 부분은 저와 함께 3월 6일 날 뭐 미팅할 수 있습니까? 하여튼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이 미팅하신 결과를 가지고 알려주시면 예,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ESG 경영도 같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쪽에서는 세계적인 ESG 로이드 인증원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그 대기업 손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고객들이. 네, 그런 데에서는 원하는 게 뭐냐면 그럼 구체적으로 ESG를 갖다가 줄일 수 있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솔루션이 없거든. 그래서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한 부분으로 저한테 뭐 바로 딱 연락이 왔어요. 근데 왜 거기는 왜 좋으냐면 일단 브랜드가 있잖아요. 거기 가서 맥힐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이경재 대표님은 저 이경재 씨 그 삼성생명은 여기 기술 독립군에도 없네. 제가 초대를 하겠습니다. 예, 초대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질문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양경수 좀 회장님은 오랜만에 들어오셨는데 얼굴 잠깐 보이더니 또 싹 나가셨네. 안 나갔습니다. 얼굴을 보이고서 또 나가면 안 되지. 아, 아니, 너무 오랜만에 와갖고 미안해갖고요. 예? 아, 대표님 지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눈에 찍어야지만 이 얘기가 되죠. 지금 평가하는 중이라 가지고. 예, 그랬어요. 네네. 예, 아, 자, 지금, 예. 또 하실 말씀 있으면 오랜만에 들어오셨으니까 한번 하실 말씀 있으면 좀 해보세요. 없어요? 자, 그러면은 네. 이 우리 오늘 아침에 좀 시간도 늦었고 했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한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했고 앞으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이 많고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 그 중대재해처벌법의 가장 문제가 결국 ESG 문제예요. ESG 문제에 저희는 우리 기술독립군에 특히 굴레방 소사이어티에 솔루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솔루션에 대한 얘기를 제가 로이드한테 딱 던져줬더니만 빨리 만납시다. 그리고 점심 같이 합시다까지 콜이 들어와서 항상 모든 문제는 솔루션이 있어야 돼요. 구름 잡는 얘기, 중요성, 필요성만 얘기만 가지고는 이제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얼마가 좋아집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가 전기가 줄고 이렇게 하면 사람이 덜 위험하고 퀄리티는 베터 되고 코스트는 줄고 납기는 빨라집니다 하는 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솔루션을 우리가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된다. 우리 굴레방 양경수 대표님 굴레방 소사이티에 등록하고 들어오세요. 아시겠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다른 특별한 얘기 또 있으신가요? 오늘 오후에도 굴레방 미팅이 있습니까? 미팅은 없는데 오신다고 그러면 뭐 제가 좀 얘기할 수 있죠. 네, 이따 뵙겠습니다. 그러니까 등록하셨지 우리 정건채 대표님은. 네, 등록했고요. 예, 예. 네, 제가 어제 오늘 사이에 휴대폰을 바꾸면서 기기를 바꾸다 보니까 이게 연결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지금 시간 지체된 거 사과드립니다. 빨리 양해해 괜찮아요. 주시고. 네, 다 하느님이 용서하실 거예요. 뭐 이런 일 네, 가지고서 무슨. 난 또 예, 예. 이런 방송 사고가 오늘 나서 안 나타나나 했었는데 그 예, 나타나 주셔가지고 예, 이게 3개월치를 제가 앞서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데 또 다음 주에 또 펑크가 났어요. 뭐 안 하겠대, 못 하겠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네, 보면 이제 그 사람은 내가 내 관심사에서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870명이 뭐 몇십 명 있었는데 다 멤버들이 아니에요. 내가 내 예, 눈 밖에 서 약속도 안 지키는 사람은 그건 제가 인간 취급도 안 해. 그러니까 이런 예. 그래야죠. 나름대로의 그 신뢰성이 없는 사람하고 이제 일하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이런 큰일 부분이. 나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런 말 약속도 제대로 안 지키고 자기 할 일도 안 하는 사람하고 일했다가 큰일 난다 내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국제적인 용어로 어카운터빌리티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예, 신뢰가 없는 사람하고는 특히 말도 제대로 안 됐고 돈 약속 안 지키고 이런 사람들하고 했다가는 반드시 탈나기 때문에 큰 일을 못 해요. 저는 제가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오늘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소식, 좋은 부분 들었고 우리 중첩법에 관련해서는 우리 정건채 대표님하고 같이 얘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정건채 대표님 큰 박수와 함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